마지막 잎새 오 헨리. 워싱턴 광장 서쪽으로는 제멋대로 뻗은 큰 길들 사이로 좁은 길이 미로처럼 꼬여있는 구역이 있다. 길을 따라가 보면 다시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와 버릴 수도 있는 복잡한 거리로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닌 방문객은 길을 잃기 십상이다. 아무리 표지판을 따라가 보아도 행인들에게 길을 물어보아도 목표했던 곳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어느 화가가 우연히 이곳에 와보고 그 미로 같은 곳이 마음에 들어 눌러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화가는 수구머니, 물감이나 종이 혹은 캔버스 값을 받으러 왔다가 하도 길이 복잡해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북쪽으로 창을 낸 좁은 방, 18세기풍 박공지붕, 네덜란드풍 다락방,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일대를 그리니치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곳으로 화가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집세가 쌌기 때문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이곳은 예술가 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수와 존 씨는 야트막한 벽돌집 3층 꼭대기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수는 메인주, 존 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는데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다. 이들은 얼마 이야기하지 않고도 서로가 취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샐러드를 좋아하는 거라든가 예술은 어떤 것이란 생각까지 공통되는 점이 많아 둘은 공동의 작업실을 차리게 되었다. 그해 5월의 일이었다. 11월이 되자 동부 지역은 뒤숭숭해졌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휘저으며 무법자가 다니기 시작했다. 바로 폐렴이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폐렴이라는 무법자의 손에 스치기만 해도 건강한 수많은 사람들이 맥없이 쓰러졌다. 그 무법자는 예술가 마을의 복잡한 미로까지 덮쳤다. 그러나 하도 복잡한 길이라 그 무법자도 길을 잃었던지 크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좋은 기후에서 자란 몸집이 작은 존 씨는 이 무법자의 습격을 이겨내지 못했다. 어느 날인가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낡은 쇠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눕게 된 것이다. 그리고는 네덜란드풍 작은 유리창 너머로 이웃 벽돌집의 담벼락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느 날 존 씨의 병세가 더 심해지자 수는 의사를 불렀다. 존 씨를 진찰한 후 의사는 수를 불러 복도에서 말했다. 존 씨가 나을 가능성은 10% 정도라고 할까요? 그것도 환자가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이야기이지 지금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은 상태로서는 5%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존 씨는 이미 자기가 낫지 않을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는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존 씨가 강한 애착을 갖고 있거나 간절히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있습니까? 수는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언젠가 나폴리의 바다를 그리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요. 그것 말고 다른 희망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요? 수에게는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어쨌든 환자 자신이 스스로 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을 가능성은 더욱 적어집니다. 반대로 환자가 올봄에는 어떤 색상이 유행할까, 다 나으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면 나을 가능성은 몇 배로 커집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갔다. 수는 존 씨에게 들리지 않게 소리를 죽여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수는 눈물을 닦고 화판을 옆에 끼고는 짐짓 휘파람을 불며 존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존 씨는 하얀 이불을 덮은 채 그 이불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수는 작업대에 앉아 가끔씩 자는 존 씨를 살펴보며 어느 잡지의 소설에 실릴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대개 가난한 화가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다. 수가 한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침대 쪽에서 나직한 소리가 났다. 수는 깜짝 놀라 침대로 다가갔다. 존 씨는 자고 있는 게 아니었다. 꼼짝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숫자를 세고 있었다. 12,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말했다. 11, 그리고 세는 숫자가 갑자기 빨라지기도 했다. 19, 수에게는 존 씨가 숫자를 세는 소리가 무슨 기분 나쁜 주문처럼 들렸다. 맑지만 힘이 없는 눈동자는 이웃집의 붉은 담벼락을 향해 있었다.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잎새가 몇 잎 남지 않은 상태로 담벼락에 달라붙어 있었다. 존 씨, 기분은 좀 어때? 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8. 뭐 하고 있는 거야, 존 씨? 7, 6. 존 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며칠 전만 해도 100개 정도 있었는데 곧 다 떨어질 거야. 아, 또 하나 떨어졌네. 수는 친구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무표정한 얼굴은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애착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제 5잎 남았어. 바람이 불면 바람을 따라가는 잎새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바람을 따라가는 거야.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왜 담쟁이 덩굴 잎새랑 내 신세를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다니. 존 씨, 담쟁이 덩굴은 지금은 저렇게 떨어지지만 봄이 되면 또 파릇파릇 잎새가 돋아나잖아. 의사 선생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면 금방 낫는다고 했어. 내 병은 감기 정도로 아주 가벼운 병이랬어. 자, 수프라도 좀 먹어봐. 그래서 빨리 털고 일어나서 나랑 워싱턴 광장을 돌아다니자.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존 씨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또 한 입 떨어졌어. 스프 따위는 이제 먹지 않을 테야. 이제 4입 남았네. 오늘 밤 안에 잎이 다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도 끝이야. 이제 아웅다웅 고생하며 사는 것도 질렸어. 죽는 게 두렵다는 건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존 씨, 수는 존 씨에게 이불을 잘 덮어주면서 말했다.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 창밖을 보지 말아줘. 부탁이야. 저 그림은 내일까지 갖다 줘야 하는 건데 내가 자꾸 그러면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
내가 내 작업실에서 그리면 안 되니? 존 씨가 차갑게 말했다. 내 곁에 있고 싶어. 수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저 하찮은 담쟁이 덩굴을 보면서 잎새가 떨어지는 걸 세는 게 나는 싫어. 다 그리거든 말해줘. 존 씨는 지쳤다는 듯이 얼굴을 돌리고는 눈을 감았다. 나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꼭 보고 싶어.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서서히 사라지고 싶어. 저 잎새처럼 말이야.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봐. 수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나는 뱀원씨 댁에 잠깐 들러야겠어. 내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해. 곧 돌아올 테니 잠을 좀 청해봐. 뱀원 노인은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화가로 예술가 마을에서도 괴짜로 통했다. 나이는 60이 넘었지만 작은 몸집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신 같은 머리를 하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나오는 모세처럼 굽실거리는 수염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애처럼 천진한 성격이었지만 예술가로서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이미 40년이나 그림을 그려왔지만 지금껏 전시회를 열거나 화가의 인정을 받은 적이 없었다. 노인은 언제나 걸작을 그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여태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요 근래에는 본격적인 그림은 그린 적이 없고 상업용인지 광고용인지 알 수 없는 싸구려 그림을 그리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직업 모델을 구할 돈이 없는 가난한 화가들의 모델 노릇을 해서 약간의 수입을 더하고 있었다. 노인은 술을 좋아해서 늘 조금씩 술 냄새를 풍겼고 상대가 누구이건 자신의 그려지지 않은 걸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또 의지가 약하거나 연약한 성격은 질색해서 그런 사람을 보기라도 하면 평소와는 다르게 화를 내곤 했다. 노인은 위층에 사는 두 젊은 화가인 수와 존 씨를 좋아했고 자신이 어른으로서 두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가 노인의 방에 들어서자 노인은 여느 때처럼 어둠침침한 방 한 구석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는 노인에게 존 씨의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더 나쁜 것은 존 씨가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리고 존 씨가 담쟁이 덩굴에 붙은 잎이 다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거라고 했다면서 나뭇잎은 이제 떨어지고 말 텐데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가 없노라고 하소연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괴었다. 그러나 노인은 짐짓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뭐라고? 담쟁이 덩굴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젊은 사람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다니. 우리 같은 늙은 사람도 끄떡없는데 정말 한심하군. 아니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도대체 어떻게 존 씨가 그런 생각을 갖도록 내버려 뒀나? 너무 심하게 아프면 마음이 나약해지나 봐요. 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너무 고생하면서 힘들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죽는 게 휴식으로 생각되나 봐요. 그럼 안 되지. 쉬운 일을 원했다면 예술을 하지 말았어야 해.
평생의 걸작을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들어. 하지만 어려운 일일수록 가치 있는 일이지. 그래, 우리 함께 존 씨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수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이 뱀원 노인을 찾아온 이유가 생각났다. 아참, 뱀원 씨, 제 그림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그래, 모델이 되어주지. 되어주다마다. 자, 어서 가자고. 존 씨처럼 착한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다니. 방법을 찾아봐야지. 나는 곧 걸작을 그릴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여기를 벗어나 멋진 곳에서 살자고 정말이야. 뱀원 노인은 여느 때처럼 쾌활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위층으로 올라갔다. 존 씨가 잠든 곁에서 노인은 낡아빠진 감색 셔츠를 입고 세상을 등진 늙은 광부의 모습으로 포즈를 잡았다. 수는 노인의 모습을 빠르게 캔버스 위로 옮겼다. 그동안 밖에는 창문을 덜컹거리며 눈 섞인 비가 거세게 내렸다. 다음 날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잠든 수가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존 씨는 벌써 깨어 있었던 듯 퀭한 눈으로 창문에 드리워진 커튼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튼을 치워줘. 밖을 보고 싶어. 존 씨가 말했다. 수는 마지못해 커튼을 걷었다. 창밖의 담쟁이 덩굴에는 잎새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높은 덩굴에 매달려 찬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지막 잎새였다. 가장자리가 노랗게 물든 그 잎은 벌레가 먹은 듯 귀퉁이가 이지러져 있었지만 간밤의 모진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아직 한 잎이 남았군. 존 씨가 힘없이 말했다. 틀림없이 다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따라가야지. 존 씨, 수가 간절하게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가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니? 떨리는 목소리로 수가 말했다. 존 씨는 대답은 않고 물끄러미 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낮이 지나고 밤이 찾아왔다. 밤이 되자 비바람이 창문을 요란하게 흔들며 불었다. 어제보다도 더 심한 바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그날도 존 씨는 창백한 얼굴로 수에게 커튼을 걷어달라고 부탁했다. 공기는 살얼음이 끼어 있는 것처럼 냉랭하고 처마 밑으로 빗방울이 아직도 뚝뚝 떨어져 내리는데 마지막 잎새는 여전히 덩굴에 붙어 있었다. 존 씨는 그 잎새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가스난로 위에서 수프를 끓이던 수를 불렀다. 수, 나 이제 일어나 볼래. 수는 무슨 말인지 믿기지 않는 듯 존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나 수프를 좀 먹어볼 테야.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손거울을 갖다 줘. 내 꼴이 너무 흉한 것 같아. 수는 얼른 손거울을 가져다 주었고 베개를 한두 개 더 받쳐서 존 씨가 일어나 앉을 수 있게 해주었다. 존 씨는 수가 요리하는 것을 보았고 수프가 다 끓자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는 땅끝까지 닿을 정도로 한숨을 길게 쉬더니 말했다. 내가 그동안 나빴어. 그렇게 쉽게 죽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닌데. 수프 냄새, 아침의 공기, 계절이 변하는 거 모두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마지막 잎새가 내게 가르쳐 준 것 같아. 끝인 것 같아도 더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는 얼마 후 이렇게 말했다. 봄이 되면 꼭 나폴리에 가보자. 가서 나폴리의 파란 바다를 그릴 거야. 오후에는 의사가 와서 존 씨를 진찰했다. 의사는 존 씨의 상태를 보자 놀라는 듯 했다. 의사는 복도에서 상태를 묻는 수에게 말했다. 이제 상당히 회복된 것 같소. 아가씨가 정성을 다해 간호했나 보군. 이제 한시름 놓았소. 아참, 나는 아래층의 환자를 보러 가야겠소. 배먼이라던가 화가인데 아주 심한 폐렴에 걸려버렸지. 노인이라 무섭게 병이 진행되고 있어. 살아날 가망이 없어. 글쎄, 오늘 입원하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르겠지만 다음 날도 의사가 다녀갔다. 의사는 존 씨가 뚜렷이 회복되고 있으며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배먼 씨에 대한 소식도 전했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말이다. 수는 뜨개질을 하려고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있는 존 씨에게 말했다. 배먼 씨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대. 그저께 아침에 관리인이 노인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아파하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나 봐. 구두도 옷도 흠뻑 비에 젖고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대. 곁에는 비에 젖은 손전등이랑 붓 두세 자루랑 녹색과 노란색을 푼 팔레트가 놓여 있었대. 수는 난데없이 창문가로 가서 아직도 담쟁이 덩굴에 매달려 있는 잎새를 보았다. 그리고는 물기에 젖은 목소리로 존 씨에게 말했다. 저 마지막 잎새 말이야.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니? 저 잎새는 배먼 씨의 걸작이었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날 밤 떨어진 잎새 대신 그 노인이 그려놓은 게 바로 저 잎새였던 거야.